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담보로 받아주는 12개 알트코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올해 들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아들들 단 하루라도 기사가 안 나오는 걸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로 매일 뭔가가 나옵니다. 자, 트럼프 회사 그 이제 아들들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47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달러입니다. 47 이제 달러를 그냥 뿌린 거죠. 명분이야 만들면 되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니까 47달러를 뿌린 거겠죠. 제가 이제 이게 특별하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 미국으로 치면 연준,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 중앙은행들이 있죠. 실은 여기에서만 돈을 찍어냈습니다. 종이돈 찍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아들들이 무슨 스타트업 같은 회사나 민간 회사 만들어서 돈을 하늘에서 실을 뿌리는 격입니다. 달러의 발행자도 증가하지만 달러의 발행량도 증가하겠죠. 사실 달러만은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법정 화폐, 지금 다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찍어내는 사람도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법정 화폐의 가치가 감소가 되는 것이 실은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희소한 자원, 이게 비트코인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에겐 금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강남의 아파트인 거예요. 희소한 자산은 돈을 찍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은 무제한 발행을 하는 코인도 실은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을 투자할 때는 그래서 오로지 대량 채택이 될 것이냐, 과연 그들 세력들이 선택을 해주는 코인이냐, 이게 매우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트는 당연히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미국의 민주당이 SEC에서 공화당에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정보를 넘겼다. 자, 시장 구조 법이요. 지난 회기에 통과됐던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이게 후속 버전입니다. 이게 최종 통과는 아니고요. FIT 21 법안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지금 이름이 현재 버전이 시장 구조법이요. Market Structure Bill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공화당 의원들에게만 줬다.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제 미국에 지금 양대 산맥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으로 잘 알려진, 사실 지니어스 법 말고도 더 많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한 서너 개가 지금 이제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구조법, 이 두 개가 미국의 양대 산맥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 이 두 가지 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전 아마도 먼저 통과되지 않겠냐 보고요. 그 이후에 시장 구조법도 이제 통과가 되겠죠. 지금 그 초안이 나와서 서로 이제 누가 봤다, 누가 이제 고친다,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XRP뿐만이 아니고요. 땡땡 코인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기준, 법, 123페이지 보면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러한 성격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의거해서 증권이다. 이건 상품이다. 논란이 당연히 종식이 되겠죠. 이 구조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장 구조법이 통과가 되고 그래야 이제 알트코인 ETF, 지수 ETF, 그 다음에 주요 알트코인이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상원에서 6월 11일 CFTC의 위원장 청문회를 한다. 브라이언 퀸텐즈. 이분은 굉장히 친코인 인사로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구조법 통과가 되면요. 규제 권한이 기존의 SEC보다 CFTC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근데 이 CFTC 위원장, 가장 중요하신 분은 아직 인사청문회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걸리네요. 이 기관장이 오기도 전에 굵직한 결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죠.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뭐 제 동생도 얘기했습니다. 조셉 루빈. 주요 국가 펀드와 이더리움 인프라 구축을 논의 중에 있다. 뭐 이더리움 생태계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국가 펀드명은 언급을 하지는 않았죠. 이거 아직 뭐 100% 확정 전에 뭐 엠바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건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국부 펀드 중에 유명한 펀드는요. 사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 아니 뭐 쿠웨이트 이런 데요. 중동 국가 혹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유명합니다. 크기도 이런 데들이 가장 크거든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저들의 공통점 현재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산유국들입니다. 기름으로 사실 그 국가의 GDP를 굵직하게 담당을 했었던 그 국가들이에요. 그 국가들에서는 이제 자국의 미래 먹거리에 실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석유가 지금껏 왔던 것만큼이나 이제 미래가 밝지 않거든요. 뭐 전기차를 한다, 친환경 자동차를 한다 하는데 석유는 쓰긴 쓰겠죠. 미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요. 이들 국부 펀드들은 그냥 우리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뭐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표를 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석유 종말의 시대를 준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국가의 이 존망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거든요. 이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뭐 일본, 손정이 뭐 그 소프트뱅크다, 뭐 오일머니, 중동 이 돈들이 지금 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진짜 돈들이 AI와 크립토로 그냥 쑥 블랙홀처럼 싹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기다려보면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냐. 최근에 이제 뭐 커피, 스페인 커피 무슨 회사 같아요. 뭐 바나디 커피가 커피 사업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피벗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환을 하는데 비트코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어떤 산업군이든지 섹터에 관계가 없어요. 뭐 서비스업을 하든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를 하든 커피를 만드시든 뭘 제조업을 하든 당신의 전략은 무엇이 된다? 비트코인을 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 사업, 뭐 음식점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커피면 커피가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사서 뭐 한다? 쟁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다? 이제 뭐 주식이 날아가는 거죠. 돈을 시세 차익을 훨씬 더 크게 벌 수밖에 없다. 이 지금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설파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블랙락부터 시작이 됐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일부 군 장성들 이제 스타들이 비트코인 비축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로 뭐라고 했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경제 논리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치는데 플러스 이게 국가 안보까지도 실은 그 스탠스를 넓히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 잘 아시겠지만 정말 비트코인만 킹왕짝이고요. 감히 알트코인을 산다라는 말을 하면 돌이라도 던질 기세입니다. 과거 한 7년 정도 XRP를 뭐 이제 찬양을 했을 때 돌을 던졌잖아요. 지금은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전 알트의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보이는 것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은 실은 이제 미국 사람들 외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파생 상품 거래를 합니다. 이제 그 선물 옵션을 주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12가지 선물 거래 담보를 지원한다. 첫 번째 AVE. 뭐 디파이에서 제일 좋은 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AVE나 이제 저 유니스왑 정도 있겠죠. 커브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아비트럼, 파일코인, 인터넷 컴퓨터, 유니스왑, 옵티미즘, VChain, 인젝티브, 제스미. 다 저는 여기 있는 코인들이 그렇게 뭐 이상한 코인은 뭐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다 뭐 나름 그래도 허들은 그래도 넘은 게 아니냐. 선물 거래 담보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죠. 사용자들인 이 코인을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 담보로 맡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무기한 선물 거래. 한마디로 이제 B2를 레버리지 걸고 수십 배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은 미국인은 거래는 불가합니다. 파생 상품이죠. 더 쉽게 도박장에서요. 담보로 잡아줍니다. 이거 맡기시고 10배, 20배 뭐 청산만 안 당하면 되니까 어쩌다 한번 이제 걸리면 되니까 느껴지십니까? 그걸로 12종 코인을 받아줬다. 그러니까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이 도박장 입장에서 코인베이스 입장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시총이 작은 코인, 상폐될 코인, 뭐 이제 그냥 우량 코인이 아니고 너무나 잡코인 이거 받아줄까요? 저 같아도 이건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는 코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 본질이 뭡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잘 사용하면 칼이라 보시면 돼요. 칼이 뭐 이제 날카로우면 이걸로 이제 고기도 자르고 요리하고 쓸 때가 많죠. 잘못하면 자기 손이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알트코인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중, 금액 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브로커가 있죠. 스웨덴 암호화폐 브로커 K33 비트코인 10개 샀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상장회사. 근데 여기 또 이제 독일 증권거래소죠.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조성하겠다. 뭐 계속적으로 나오죠. 비트코인 지금 이 열풍을 불고 온 장본인은 사실 블랙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IBIT, 그 비트코인 ETF가 전체 ETF 중에 23위에 등극이 됩니다. 출시 이후 지금 1년 반이 살짝 안 됐습니다. 순위권에 든 다른 ETF 운영 기간보다 9배 짧게 걸렸다.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 지금 뭐 26년, 22년, 25년 뭐 이렇게 지금 그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레벨에 왔을 때 근데 비트코인 1.4년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을 그 수치라고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너무 이제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라고 하면요. 이 생각이 또 굳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2% 가격이 떨어지면 기업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영국계 대형 은행의 제프리 켄드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5월 말 기준 61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했으며 어떤 기사를 보면 이미 100개가 넘어갑니다. 어쨌든 뭐 67만 개를 들고 있다. 총 공급량의 3.2%를 차지하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비트코인 매수 압력이 더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매수 가격보다 가격이 22% 이상 하락하면 대규모 매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에 처하면요.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상장 회사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지 누가 뭐 대놓고 팔았다. 이게 이제 기사화 되는 건 거의 아마 못 보셨지 않습니까? 상장 기업은 무조건 사기만 하는구나. 빚으로만 쟁여만 놓는구나. 팔진 않겠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다. 지금 평단가보다 22%가 떨어지면 기관들이잖아요. 이 친구들도 패닉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 나름 나스닥에 상장된 큰 회사 클린스파크입니다. 5월 달만 비트코인 293개를 팔았고요. 라이엇 플랫폼 5월 달에 514개를 채굴을 했는데요. 대부분 팔았다. 오해 두 번째. 대형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모으기만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뭐 거의 200개, 300개, 여기 지금 500개 팔았잖아요. 저번에 그 마이클 세일러는 제가 볼 땐 나중에 팔 것 같고요. 테슬라 예전 팔았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비트코인 안 판다 했는데 왜 그때 팔았을까요? 상장하는 회사의 주인이든 뭐 회장이든 누가 됐든 운영난을 겪는다.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비트코인 차트는 당연히 지체 없이 던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지금 이게 이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분위기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폭락이 특히 알트코인 너무 심하니까 50% 폭락하고 가격이 5% 이러니까 지금 서로 경축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누워서 지금 또 맥도날드 티셔츠 입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알트 시즌이 진짜 안 오면 진짜 어떡하지? 라고 이게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지금 다 뭐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제가 뭐 자주 얘기 드렸던 코인베이스 글로벌 앱 랭킹 순위가 400이 바깥으로 갔다가 지금 뭐 한 380이 뭐 이렇게 걸쳐져 있더라고요. 알트코인은 왜 이렇게 모두 다 죽상인가?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사고 있대. 그리고 SEC는 뭐 ETF, 뭐 알트코인, 뭐 레이어 2 다 연기하고 있던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코인 가격들이 지금 고평가를 돼서 점점 이제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거지 뭐 희석됐다며 계속 코인 발행을 하고 있다며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들 별로 없던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런 와중에 제 동생도 아마 얘기를 드렸죠.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7,020만 달러를 삽니다. 이 ETF로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대략 한화로 치면요. 한 960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블랙록에서 뭐 샀다 해도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못 쨌다고 뭐 이런 표정이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냥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다. 6월 2일자죠. 지금으로부터 한 3일 전쯤에 이더리움 스폿 ETF, 현물 ETF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 블랙록 거고요. 두 번째는 피델리티 거예요. 다른 데들은 다 이더리움 유입이 없었어요. 이 두 개 회사로만 이더리움을 많이 누군가 산 거죠. 블랙락이나 피델리티에서 이더리움을 묶고 더블로 가고 있다. 더블링 다운 영어 표현으로 묶고 진짜 더블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이 블랙락 피델리티 ETF 샀던 사람들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팔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21% 정도 됐는데 그냥 묶고 더블로 가더라. 온체인 이더리움 지표도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 활성 주소도 늘어났고 이더리움 레이어 2 점유율도 늘어났고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 잔액도 10년 내 가장 최저 수준이고 뭐 이제 뭐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뭐 이제 살아나면 좋겠죠. 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최근에 뭐 올라왔죠. 초록색은 이제 순유입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하락했다가 순유입됐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 비율입니다. 제가 이제 소위 알트 시즌 불장으로 가려면 최소 이 비율이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을 그었죠. 0.05는 넘어줘야 된다. 근데 0.05는커녕 지금 저 쭉 밑에 갔다가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반토막이죠. 0.025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건 뭐니 해도 지금 아직도 2등은 이더리움이잖아요. 일단 저는 이더리움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비트로만 지금 돈이 완전 다 몰렸잖아요. 특히 이제 기관들은 그쪽 비트만 거의 사고 있고 이더리움도 회복이 돼야 그 이제 물줄기가 그 밑으로 흘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실은 탐욕을 의미하는데 지금 시장의 탐욕은커녕 여전히 공포와 비난과 조롱과 시니컬리즘만 있어요. 언제 이더리움이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근데 혹시 이게 오긴 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그냥 뭐 지금 400만 원, 500만 원이 아니고 비트코인 대비해서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올까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알트코인은 굳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떨어지는데 다른 코인 뭐 저 밑에 있는 코인들이 오를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이더리움이 반대로 이건 이제 제 의견이죠.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저는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언제일지는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추정컨대 대부분의 개미들 지금 이미 인내심이 많이 바닥에 이제 거의 한계점에 정말 간당간당한 그런 수준이라 보거든요. 시장을 실은 더 떠났을 때, 더 많이 떠났을 때, 이제 정말 끝났다, 지겹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벤트를 저는 뭘로 보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게 저 뭐 9월이다 뭐 언제다 지금 여러 얘기는 맨날 나오고 있죠. 요게 저는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법 통과돼야죠. 법 지금 뭐 아직 지니어스 법부터 통과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부터 통과가 돼야 되고 알트코인 ETF 말만 많지 신청만 했지 뭐 어떻게 뭐 제대로 된 제스처가 나왔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줘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두 분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뭐 전화 통한다.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S&P 500 이제 파란색이죠. 그 미국의 주식 차트를 나타냅니다. 4월 달 초반부터 4월 달 내내 뭐 빨간색은 뭐냐? 이제 트레이드 워 그 전쟁, 무역 전쟁의 그 어떤 강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뒤집어 역방향이에요. 4월 달에 이게 지금 시장이 폭락했을 때는 이 무역 관세에 대한 압박이 가장 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5월 달, 6월 달에는 이제 시장도 많이 상승을 했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 무역 전쟁, 관세 폭탄의 강도가 좀 느슨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관세 전쟁이 뭐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이거 뭐 계속 되겠습니까? 합의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요게 된다면 아마도 뭐 미국의 주식도 오르겠지만 코인도 더 오르지 않겠냐. 미국의 금리 인하, 법 통과, 그 다음에 규제 명확성, 알트코인 ETF, 관세 전쟁의 끝, 종료가 결국은 저는 나올 것이다. 전 이거 확정이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됐을 때 이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나중에 다시 들어올 것이다. 글쎄요. 뭐 그러시면 좋은데 그 바닥을 정확하게 알고 오를 때 그냥 딱 올라타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전원 생존이 이 확정적인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생존, 인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될 만한 게 지금 넘쳐나잖아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불확실한데 혹시 지금 투자를 하실 때 하루, 1시간 이게 막 아깝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빨리 사야 되는 지금 바닥인데 아닙니다. 바닥 굉장히 길잖아요. 조정 지금 뭐 몇 개월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팔 때도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표가 없는 돈으로 초우량 코인을 오래 묵히면요. 저는 솔직히 실패하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전제 조건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표가 없으셔야 되고요. 초우량 코인만 묵히는 거예요. 이상한 코인 말고. 2년 전으로만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2,200만 원, 이더리움 200만 원, 솔라나 3만 원, XRP 70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뭐 못 올라도 뭐 5-6배씩은 올랐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좀 그렇죠. 성공에 가는 가장 빠른 길은요. 저는 가장 느리게 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게 뭐 100명이면 뭐 일반인 기준으로 전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엄청난 단타 트레이딩을 능력자분들은 뭐 이제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 알트코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이요 가장 큰 부가 저는 우리 인생에서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국가 미국에서 그 이제 미국이 가면 중국이 정말 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인도요. 지금 이미 다 진출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요. 브라질이요. 지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이나 지금 뭐 크립토닷컴이나 냄새 맡고 이미 다 지금 들어갔어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미국에서조차도 관련된 법 하나가 지금 통과가 못했다. 안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인 분류 기준, 법이 나온 다음에 통과가 돼야겠죠. 아직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도 안 되는데 기관들이 살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지금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국부펀드 협의는 가능하겠죠. 저는 빨리빨리 근성이라는 게 이걸로 매일 닥달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이 뿌리를 파보면 안 됩니다. 뿌리 파면 그 나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시고요. 그냥 오늘을 잘 사시면 됩니다. 시간표 없는 돈인지 현금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초우량 코인 공부를 해서 확신을 가져서 오래 묵히면 실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